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산 모의고사 특강인데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였습니다. 1번 문제는 위험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험도 계산 방법은 그 하한계 분해, 그죠? 하한계 분해,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가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아스틸렌에 보면 아스틸렌 2.5분의 그죠? 81 마이너스 2.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2.2좀 날려버리고 81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81에서 얼마다 2.5를 빼야 되겠죠. 그 뺀 금액만큼의 2점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약 한 30점 나와 30, 그죠? 대략적으로 한다면 31점 나올 거 30 나온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얼마? 암모니아는 4번을 보면 15, 암15 이빨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솔린 폭발 범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1.4에서 한 7 정도, 얘는 2.5에서 81 정도, 얘는 암모니아는 암15 이빨이 되는 거고요. 산화프로펜은 우리가 안 외웠죠. 근데 얘도 한번 보면 얘는 약 얼마냐면 2에서 한 22가 돼요. 약.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암모니아를 보면 15에서 28이 되기 때문에 28 마이너스 얼마? 암15 이빨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대략 15분의 해서 그죠? 15분의 얼마 됩니까? 15분의 28 마이너스 3 그죠? 13이 되겠죠. 얘는 뭐 0. 얼마 나오겠네. 0. 얼마. 0. 얼마. 그러니까 가장 작겠네. 계산한다 하더라도 15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걸 좀 조심해야 되는 계산 특강이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요걸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100이 있다 하고요. 분모가 예를 들어 50이 있고, 자, 분모가 예를 들어서 80이 있고, 분자가 똑같고, 분모가 예를 들어서 10이 있고, 라고 하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모가 있잖아요. 분모가 커지면,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는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분모가 뭐다? 작아지면 숫자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꼭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분의 100이라고 한다면 2가 되잖아요. 그렇죠? 2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0분의 100이라면 얼마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작으면 분모가 작으면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작으면 숫자는 점점 커진다. 분모가 더 커지면 숫자가 작아진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약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꼭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15분의 얼마다? 뭐 13이 되니까 당연히 분모가 더 크잖아. 15분의 15이 되니까 0. 얼마 되니? 0.8 되겠죠. 그러면 얘는 0.8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가솔린 볼게요. 1.4분의 7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대략 뭐 하는 5점 얼마? 6점 얼마 되겠죠. 그죠? 4점 얼마 되겠네. 4점 얼마? 4점 얼마 되겠네. 4점 얼마. 그죠? 산화프로펜은 얼마? 2분의 2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분의 20이 되겠죠. 그러면 얘 10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15분의 13이 0. 얼마다는 걸 이해하시면 당연히 4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발열량 9,000kcal per kg의 가연물 A가, 그죠? 가로 세로 높이 3m 사이에 있는 가연물 A 하중 얼마에 나와 있는데, 하재 하중이라고 보면 우리가 하재 하중 공식이 있죠. 하재 하중은 일반 총 발열량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일반 목바, 그죠? 가발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재 단위 발열량 곱하기 바닥면이 되는 거고요. 이 목재가 된 이유는 이제 목재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열물량 곱하기 발열량이 되는 겁니다. 이 A 물질 발열량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주어진 거 물론 하재 하중이 커지면 위험도는 증가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계산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건 목재는 주어졌습니다. 목재는 주어졌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도 주어졌는데 가연물 양을 몰라요. 질량을 몰라요. 질량을. 근데 주어진 또 질량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밀도는 주어졌어요.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부피분의 뭐다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쳐서 큐피트 화살이 했죠. 밀도, 사랑의 밀도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의 밀도. 그래서 밑에는 부피, 얘는 뭐 m 질량에서 큐피트 화살에서 부피분의 질량을 사랑의 밀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밀도는 온도 올라간 밀도는 반비례해서 온도가 올라간 밀도 작아지면 위로 뜨겠죠. 왜? 부피는
온도 비례해서 커질 거니까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부피 질량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부피는 얼마냐면 부피는 최적도 같은 말이고 부피는 최적, 용량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또 단위는 뭐다?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3이에서 얘는 얼마야? 300이 되는 거죠. 부피가. 그러면 300분의 질량이 얼마냐? 질량은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와 있는데 질량을 구하면 되겠죠. 질량이 얼마가 됩니까? 질량 모르겠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밀도가 얼마다? 밀도가 보시면 자, 밀도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밀도가 여기 얼마냐? 800입니다. 자, 800이 되는 거고, 그죠? 800. 물론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인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있고 부피는 얼마다? 부피는 질량이니까 부피는 얘기했죠. 300이 되죠. 300이 부피가 되죠. 300이 되는 거고 질량은 몰라요. 그죠? 뭐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 구할 수 있는데 질량 x니까 그러면 24가 될 거고 공이 4개는 있으니까 요거겠죠. 공 4개 24만이 질량이 되는 것이겠죠.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질량은 여기에서 24만이 됩니다. 됐고요. 단위 생략할 거고. 자, 봅니다. 쭉 됐고요. 자, 질량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목재 발열량은 주어졌습니다. 목재 발열량은 주어져 가지고요. 얼마가 되냐면 목재는 주어져서 4,500kcal per kg이 될 것 같고, 자, 곱하기 그다음 바닥 면적은 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제곱미터니까 뭐 100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목재는 밑에 분모가 있는 거고, 목재는 4,500인데 사실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얘는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가열물의 양이 나와 있고요. 가열물 양은 우리가 구했죠. 24만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 물질의 단위 발열량이 나와 있는데 9,000이 나와 있는 9,0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그렇죠? 요걸 구하면 밑에는 얼마다? 45만이 될 것 같고, 여기는 2400 4개 곱하기 9,000이 되겠죠. 물론 4개는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요거만 더해서 24 곱하기 9,000 45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4,8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이 나와 있는데, 자, 스틸렌 1몰을 완전 연소하는데, 그죠? 1몰을 완전 연소하는데, 그죠? 최소 산업 나와 있죠. MOC가 있고요. LOI가 있는데요. 그 MOC란 것은, 얘는 자연성 가스와 산소와 잘 섞여 있을 때의 농도가 되는 거죠. 얘는 뭐냐면, 한계, 리미티드, 한계, 옥시전, 산소 농도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LOI라는 것은 얘는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은 주로 질식 소화에 쓰일 수 있어요. 그죠? 유해의 농도만큼이야 낮추면 질식 소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LOI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MOC를 나온 건데, MOC를 구하는 공식은 한개 곱하기 산소 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개는 아스트레아놈은, 그죠? 한개는 I고 파라나이나니까 2.5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산소 몰수는 몰라요. 요것만 구하면 우리가 이건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주어진 것처럼 1몰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C2H2가 되는데, 플러스 완전 연소가 나왔기 때문에 O2가 나와 있고, 화살표로 표시하고요. CO2 플러스 H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쪽에 있는 것이 반응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생성물이에요. 합은 같아야 돼요. 합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글 쓰니까 어차피 색다르네, 그죠? 합은 같아야 되면 입구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맞춰볼게요. 첫 번째는 C, 두 번째는 H, 세 번째는 O를 맞출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러면 C가 두 개 있으니까요. 자, C, E, 오케이. H가 두 개 있으니까요. 그냥 놔두면 되겠죠. 산소를 이제 볼 거예요. 얘는 오케이, 오케이. 산소를 볼 건데, 산소는 여기 몇 개 있어요? 얘는 4개 존재하고요.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합은 몇 개예요? 5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2개의 산소가 있는데 5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분의 5.
2분의 5가 과연 얼마냐? 사과가 5개 있는데 2명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얼마다? 2.5. 2개 반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5가 되는 거죠. 5 나누기 2 해도 아마 2.5가 될 거예요. 그래서 2.5. x는 얼마다? 2.5가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2.5는 답이 얼마가 됩니까? 답은 2.5 곱하기 2.5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답은 6.25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2.5 곱하기 2.5는 왜 5가 나오지 않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더하기가 되는 거고 곱하기는 대략적으로 6.25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하면 얼마다? 6이 되니까 뭐 그 근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 곱하기 3은 9가 되죠. 그죠? 9가 되는 거니까 그 근처라 보시면 돼요. 6.25가 됩니다. 그래서 9보다는 작은 숫자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 정도 6.2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수치가 그 정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 곱하기 3은 9가 되니까 9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어서 요 정도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봤는데 아마 해설은 2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H2에 2를 빼주셔야 돼요. 해설에 보면 2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걸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개도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2를 빼고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를 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아세틸렌 소화하기 위한 최소 소화농도 70%일 때, 자, 70%일 때 최소 설계 농도가 되는 최소화 설계 농도는 최소 소화 설계 농도는 자, 70%에서 곱하기 1.1을 하면 되는 거죠. 이 1.1 하든 그죠? 74, 7은 7. 84% 이렇게 하든 아니면 70% 플러스 그죠? 또 어떻게 하냐면 70% 그죠? 곱하기 0.2 즉 이 말이 뭐다? 20%라는 얘기잖아. 이걸 하든 똑같아요. 똑같이 얼마다? 8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1.1을 곱하든 70%에서 20%를 더하든 오케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84%여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발화점이 가장 높은 거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계산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얘는 사실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틀릴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틀리냐면, 여러분 글씨를 잘못 읽어서, 이것이 맞냐라고 읽어서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다, 잘 읽어보셔야 높은 것은 위험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나중에 위험한 거죠. 일단 이걸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氧화탄소는 있죠. 이氧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이 되는 거예요. 특수인화물. 그렇죠? 특수인화물이 되니까 일단은 2번 얘는 일석이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항아린, 정린 얘는 2류 위험물이고요. 항린 3류 위험물이에요. 이렇게도 못 풀겠네요. 왜 못 푸냐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류 위험물 나왔다라면 유추해 풀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사류도 있고 사류도 있고 2류도 있고 3류도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발화점이 제일 낮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는 뭐냐면 자연 발화성 물질이니까 얘가 될 거예요. 얘가 약 34도에 한 50도 사이 될 거예요. 34도 얘가 제일 낮는 거거든요. 제일 위험한.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氧화탄소 위험은 얘는 100도 정도 돼요. 100도. 왜?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이 100도 이하, B점이 40도 이하, 이나트륨 영하 20도 이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휘발유는 약 얘는 뭐 300도 약이 되면 약 300도가 될 거예요. 이나점 영하 43도 영하 20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린만 모르고 나머지는 알 수 있는데 정린은 약 한 260도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4번 하고요. 2번 하고 1번 여러분 한번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는 한 260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한 숫자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높은 거면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풀었고요. 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공기 평균 분자량이 자 29일 때 이 29가 나오는 공식은요. 왜 29가 나오냐면 질소 곱하기 0.78 0.78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산소 곱하기 0.2 질소가 14 곱하기 2 곱하기 0.78이 될 것 같고 산소는 16 곱하기 2 곱하기 0.21 이렇게 되어서 플러스 하면 29가 나와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가 나온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29가 왜 나오냐면 29가 나오는 거고
폐목구 29가 CO2는 CO2 이렇게 되잖아. 그죠? CO2는 공기보다 뭐 1.5입이 무겁다 해서 답은 뭐 2번 이렇게 찍어도 되는 것 같아. C는 12가 되는 거고요. 원자량 2 있죠? 플러스 산소가 16이 돼요.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면 29분 얼마다 44가 되는 거. 36 플러스 12가 되기 때문에 그죠? 44가 됩니다. 자, 그죠? 32 플러스 12가 되어서 44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 1.517 이 정도 나올 거예요. 52가 되는 거죠. 자, 7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번인데 얘는 이제 그 루비똥 구할 수 루비똥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일단은 이 합이 30, 30, 40 합이 일단 100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10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100이 되는 거고 한 개분의 농도가 돼요. 그래서 얘는 3분의 30 플러스 그 다음에 5분의 30이죠. 얘는 메탄, 얘는 뭐다? 메탄. 자, 그 다음에 부탄이 여기 주어졌죠. 1.8에 40이 되는데 이거분이 얼마다? 1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분을 구하고 그죠?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죠. 플러스 6이 되겠고 얘는 약 22.2 이렇게 되겠죠. 이걸 구한 다음에 분이 얼마다? 100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6 플러스 22.2 38.2분 얼마다? 100이 되죠. 그러면 약 얼마다? 2.62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8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실내 화재에 대해서 발생한 경우에 처음 실내 온도 27도였다. 27도에서 몇 도가 되었어요? 757이 되었죠. 이때 팽창 공기 부피는 얼마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 또 이거를 또 T의 사승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얘는 그냥 T의 사승은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되는 건데 이건 다른 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PV는 그죠? nRT 이 공식을 대입해야 돼요. 압력,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몰수 그죠? 기체상수 T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얘는 뭐 샤르르 법칙하고 보일러 법칙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과 절대 온도는 비례한다. 이런 내용가 되죠. 그래서 보일 법칙 잘 맞춰 놓은 겁니다. 뭐 보일 법칙이라고 하면 보일 법칙은 일정 온도에서 기체의 최적은 절대 온도에 뭐 비례한다 이런 거 있잖아. 이걸 합쳐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일 법칙 잘 맞춰 놓은 건데 결국은 여기에 문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여기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여기 안 주어준 값이 뭐냐면 부피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죠. 부피는 어디 있어요? 여기 부피죠. V. P는 압력이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만큼 얘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같이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7도를 그냥 보면 27도에서 757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27도 플러스 273을 해줘야 돼. 이만큼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뭐다? 757 플러스 얼마다? 273 해주면 되죠. 요만큼이 증가되는 거니까 요만큼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얼만큼 증가됐냐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73 플러스 27이 되니까 얼마 됩니까? 올라가서 300도에서 몇 도 증가됐냐? 757 플러스 273이 되는 거잖아요. 10 올라가고 3 이렇게 되죠. 요만큼의 증가량 3배 좀 더 넘게 증가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뭐 이렇게 약이니까 찍으시면 되겠죠. 자, 풀어볼게요. 자, 9번인데요. 15리터로 3% 합성이 발생될 되죠.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포의 부피가 325제곱세로미터라면 부피가 나올 때 가로 세로가 높이가 되죠. 팽창비를 뭐였죠? 네, 팽창비를 구하는 공식은 발포전 수용액의 최적분의 최적은 부피를 할 수 있어요. 발포 후에 포 최적이 되는 거죠. 자, 됐죠? 됐고요. 자, 그러면 발포 전 최적을 구해야 되겠고 발포의 최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발포 후의 최적은 여기 주어졌어요. 얼마도 320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325가 주어졌습니다. 단위는 물론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데 팽창비를 물어봤는데, 자, 팽창비 물어봤는데 여기 발포 전이 몰라요. 발포 전 수용의 최적만 우리가 요것만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팽창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걸 구해볼게요. 자, 발포 전 수용액 최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15리터로 그죠? 15리터로 얼마나 했습니까? 3%를 했죠. 3%입니다. 3%. 3%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결국은 97%일 때는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97% 물일 때 얼마나 이런 거죠. 물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3%로 15리터 원액이 되는 거고 97% 물은 얼마냐인데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 곱하기 97은 3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또 계산해보면 97 곱하기 15를 해보면 아마 1415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1455가 됐네요. 55분의 3x입니다. 그러면 1455를 3으로 나눠주면 되죠. 1455 나누기 3입니다. 3, 4, 12. 그죠? 15. 25죠, 25. 자, 25니까, 3, 63, 21, 3, 8이 24, 15. 3, 5, 15. 그죠? 그래서 얘의 값은 485가 되네요. 485. 그래서 485가 되는 거고, 485. 자, 오랜만에 곱하기 이렇게 재밌네요. 485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얼마예요? 15. 원액이죠. 얘는 물 양이 되고 원액을 더하면 약 얼마다? 약이 아니죠. 딱 500이 되겠죠. 500이 됩니다. 500. 그러면 결국은 여기 500분의 그죠? 500분의 325가 되는데 얘는 500리터가 되니까 이 리터를 요걸로 바꾸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500리터는 결국은 얼마다? 0.5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1000 리터가 일반적으로 1세제곱미터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0cc가 뭐 1리터 이렇게 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00리터 1세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얘는 0.5가 되어서 0.5 단위가 달라서 세제곱미터 분의 325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600 정도 되겠죠. 600이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됩니다. 이건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거라고 보여주고요. 3번 됩니다. 자, 10번인데 첫 번째부터 봅니다. 밀폐공간 CO2를 방사해서 산소 체험 농도 5% 되면 상대적 방사한 CO2 농도 얼마나 되냐고 나와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21 CO2 농도죠. CO2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 농도 얼마다? 5가 되겠죠. 곱하기 얼마다? 1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요. 그러면 구하면 답은 76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옥내 소화전에 나와 있는데 자, 6개가 있죠. 자, 수원의 저수량이 되는데 첫 번째 수원 저수량은 n 곱하기 2.6이 되는데 n 곱하기 2.6이 되죠. n 곱하기 2.6이 저수량이니까 최대가 지금 현재는 5가 돼야 아마 하천이 바뀌지 전까지니까 바뀐 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5 곱하기 2.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 얼마가 되냐면 14, 13, 13이 되겠죠. 13.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12번 문제인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봅니다. 여기는 X축은 시간이 되겠고요. Y축은 온도가 됩니다. 저렇게 증가되겠죠. 이렇게 그죠?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가 0도고요. 0도. 그렇죠? 여기에서 온도가 100도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0도가 되는데 0도 그죠? 0도 100도가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 5가 되는데 여기가 15도 물이죠. 15도 물이니까 여기 구간 15도 물이니까 여기 구간에 해당돼. 여기 15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구간부터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 그다음에 여기 구간, 그다음에 250도니까 여기 구간까지 여기 250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250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250도.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구하면 일단은 15도 물부터 시작하니까 요 3번 구간을 구해야 되겠죠. 3번 구간을 보면
자, Q는 CM 델타 T니까요. 그죠? 여기 보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얼마나 됩니까? 1 곱하기 물에 비해는 무조건 1입니다. 물에 비해는 1을 외우셔야 되겠고 그다음 질량은 여기 얼마? 1이 되겠죠. 1이 됩니다. 온도차는 100도에서 15로 빼면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얘는 85가 됩니다. 85 그죠? 그래서 여기 3번 구간은 85가 되겠고요. 4번 구간 봅니다. 4번 구간 똑같죠? 증발 오상군이 53 곱하기 1이 됩니다. 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1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증발 점력 곱하기 질량이 되는 거죠. 비열이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값과 여기 값. 그 다음에 5번 구간 보겠습니다. 100도가 올라왔죠. 그러면 250도까지니까 이 5번 구간을 구하면 자, Q는 CM 델타 T가 되는데 여기 비열은 달라요. 여기 비열은 얼마냐면 여기 주어졌어요. 0.6이 돼. 수증기 비열은 0.6이 되는 거고 얼음의 비열은 0.5가 돼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얘는 0.6 곱하기 질량은 똑같죠. 질량 얼마다? 1. 온도차는 얼마입니까? 온도차는 100도까지 했기 때문에 100에서 자, 요거죠. 100, 250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니까 약 얼마? 얘는 그래서 150이 됩니다. 그래서 150 곱하기 0.6이 되겠죠. 그래서 150 곱하기 0.6을 하면 대략 얼마다? 90이 돼요. 90. 그래서 여기 부분 90. 0.6, 1, 150에서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 플러스 539 플러스 자, 85 플러스 539 플러스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대략 얼마다? 710 얼마?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프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714가 되어서 1번 됩니다.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15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좀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제 100도에서 250도까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 그리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도는 별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이거 많이 풀어본 건데 프로판인데 산물 완전수할 때 자, 일단 프로판을 볼게요. C3H8 플러스 O2는 중요한 얘기는 뭐다? 완전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오죠. CO2 플러스 H2가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주어진 것이 C니까 3, H8이니까 4. 그러면 주어진 값은 6, 산소는 4, 15가 되겠죠. 얘가 1일 때, 자, 우리가 부피비라기도 하고요. 같은 말은 최적, 같은 말은 몰수비, 같은 말은 분자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원자량분의 질량이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만약 그램 물어본다면 이걸 보고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셔야 돼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뭘 공기를 물어봤단 말이죠. 공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이런 의미예요. 얘가 1일 때 프로판 1일 때 산소는 5가 필요한 거고요. CO2는 3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H2는 4가 필요한 거예요. 얘가 만약 10일 때는 얘는 50이 필요한 거고 얘가 30이 필요한 거고요. 얘가 40이 필요해요. 얘가 100일 때는 얼마다? 500, 300, 400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갔죠. 얘가 3이 된다면 곱빼기 3을 해주면 되겠죠. 3, 5, 15 얘는 3, 3은 9, 4, 3, 12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이 있으니까 여기 산소 얼마 필요하다? 15가 필요하다면 돼요. 15.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15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100대 21%니까 x 얼마다 15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하는 안쪽 길이 가끔 밖에 쪽이 되면 21x는 얼마다? 1500은 되겠죠. 그러면 x는 얼마다? 21분의 얼마다? 1500이 되겠죠. 그럼 1500 나누기 얼마다? 2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대략적으로 71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71.4 이 정도 풀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4니까. 14번 보면 A, B, C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봅니다. C4H10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이건 다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C가 4니까 자, 4. 오케이. H가 10이니까 5. 답은 8.
답은 13이 되겠죠. 2분의 13인데 4가 13개 있으면 도면 나눠주기 위해서는 6.5가 되겠죠. 6.5. 그죠? 얘는 1. 얘 1몰일 때 1부피일 때 6.5. 그 다음에 얘는 4. 얘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6.5 플러스 4. 10.5 플러스 5는 5.5.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연소 범위가 제일 넓은 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 외운 것도 있어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얘는 풀이한 1을 구해요. 얘는 외웠을 것 같고요. 암15 이빨. 그죠? 아세톤 여러분이 안 외웠기 때문에 몰랐을 건데 이거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8에서 2.6. 그죠? 즉 2.6에서 뭡니까? 12.8이 되겠죠. 그래서 2.6에서 12.8 정도 됩니다. 10.8. 6에서 41. 41 정도 됩니다. 여기 40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넓은 건 뭐가 됩니까? 넓은 것은 답은 시한할수가 가장 넓겠네요. 답은 몇 번? 1번에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6번 문제가 되는데 15번까지는 제가 풀었고요. 1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뭘 물어봤냐면 지정수량 몇 배냐 물어봤죠. 휘발유가 있습니다. 휘발유는 1석유류의 비수용성이 되어서 200리터가 지정수량이 되는 거죠. 그죠? 분의 400리터. 경유는 있죠. 얘는 2석유류 중에 비수용성이 된단 말이죠. 얘는 얼마가 되냐면 경유는 얼마다? 1000이 되겠죠. 1000이 됩니다. 경유는 1000. 경유. 왜냐면 자 보면 1석유류가 있고요. 알코올류가 있고요. 2석유류가 3석유류가 있는데 알코올류는 400리터, 특수인화물은 50리터, 비수용성, 수용성 얘는 200, 400 얘는 1000 비수용성, 수용성 2000 얘는 비수용성이 2000 얘는 4000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휘발유는 여기에 되니까 얘는 200이 지정수량이고요. 경유는 얘니까 1000이 되는 거고요. 중유는 여기니까 2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다시 보면 200분의 그죠? 200분의 400 얘는 지정수량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000분의 500 플러스 얘는 지정수량이 되는 거고요. 중유는 2000분의 얼마다? 만이 되는 거죠. 얘 지정수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2, 얘는 0.5, 얘는 255. 그래서 얼마다? 7.5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요. 그 다음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직선 길이가 100m죠. 복도 통유도등이. 복도 통유도등은 직선 길이 20m분의 직선 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분의 100이죠. 20분의 100만 1이 되겠죠. 그럼 20분의 100은 얼마다? 5분의 1이니까 딱 4개, 딱 정확하게 떨어지네, 그죠?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보면 3층 건물이 있고요. 얘가 있으면 저수량 물어봤고요. 아까 전에 채수 수량을 물어봤는 거, 저수량 물어봤는데, 옥상 수량이 있죠. 옥상 수조량은 이 저수량에다가 얼마다?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수량이 되는 겁니다. 최대 5개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풀어봤던 거 11번은 수원의 최소 수량인데 저수량 같은 얘기인데 말이 다르지만 똑같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 수량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옥상수 양을 구하면 3분의 1 곱해준다는 것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4개, 2개, 3개 있는데 다 더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1층에 예를 들어서 1층에 몇 개 있어? 4개 있고 2층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 3층에 3개 있는데 합의하는 게 아니라 최대층의 설치 개수가 되는 거라서 4 곱하기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1번 문제보다 더 쉽네요. 11번은 우리 계산까지 했어야 되는 문제지만 이런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다르죠. 답은 몇 번? 3번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인데 S죠. 황입니다. 황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항 완연소 O2와 결합하면 SO2가 된다.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론 산소량이 얼마냐 이런 거죠. 산소량 몇 그램이냐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얘가 1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1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같죠? 물론 우리가 앞에 배웠던 CA, 뭐 MG 뭐 이런 것은 달라져요. 2분의 1이 되겠지만 MgO가 된다고 얘기하고 CAO가 된다고 얘기했지만 얘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1대 1이 되는데 몰, 부피, 최적 같은 말이에요. 분자비 이런 거죠. 얘는 세제곱미터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얘는 그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람을 답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면 얘는 몰이라는 것은 분자량 분의 질량 또는 뭐다? 원자량 분의 질량이라는 것을 꼭 외우셔야만 되는 게 외우셔야 돼요. 같은 말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좀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는 이제 1대1이 1이니까 보면 1이 되겠죠. 응? 자, 그럼 볼게요. 자, S는 여기 주어졌어요. 얼마 주어졌냐면 32. 물론 안 줘도 외우셔야 되는 수 있는데 주어질 거예요. 32가 되는 거고 32가 되는 거 산소 얼마다? 16이 되는 거죠. 그렇죠? 16. 주어졌긴 얘는 32가 되었을 때 얘는 얼마가 되냐면 16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얼마가 돼요? 2개 있으니까 32가 되네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얼마냐면 얘가 얼마가 되었어요? 64가 되었대요. 곱하기 2가 되었대요. 그럼 얘도 얼마가 돼야 돼요? 곱하기 2가 돼야 되죠. 곱하기 2하면 얼마가 돼요? 2하면 6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64가 되는 거죠. 분자량분의 질량이 잡아요. 분자량분의 우리가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되잖아요. 얘가 32일 때 3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64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량 32가 되는데 얘가 64가 질량이 되잖아요. 2배죠, 2배. 그죠? 2배? 그럼 얘도 뭐다 2배가 증가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배씩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64가 되는 거고요.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도는 사실 이건 별 의미는 없는 거고요. 그죠? 의미 없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 산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에탄이 나와 있고요. 그죠?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주어진 값을 보면 자, 에탄 나와 있고 완전수라는 게 나와 있고 공기 부피가 1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산소 부피가 얼마냐? 부피이기 때문에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또 에탄의 부피가 얼마냐 나와 있어요. 이때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에탄을 풀어보면요. C3H8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3이 있죠. 3이 있으니까 3을 적어줄게요. H가 4가 있으니까 4를 적어주겠죠. 그러면 산소는 6개, 4개, 합은 몇 개가 되겠어요? 10개가 되겠죠. 근데 제가 프로판을 풀었기 때문에 잘못 푸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뭐다? 에탄이 됩니다. 문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셔야 돼요. C2H6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가 돼야 되는 프로판이 되죠. 자, 2개, 자, 6개, 3. 자, 그러면 4개, 3개, 7개죠. 2분의 7이 됩니다. 2분의 7이라는 것은 결국은 2분의 7이라는 것은 얼마냐면 2분의 7이라는 것은 자, 2분의 7이라는 건 결국 얼마냐면 2분의 7이 되는데 결국은 얘는 3.5가 되잖아. 사과가 7개, 2개 나눠서 3.5가 된단 말이죠. 그죠? 3.5가 되는 거고. 자, 3.5가 되는데 3.5에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공기 부피가 있죠. 100이 되었대요. 100대 21은 얘는 100이 되었어요. 이때. 근데 산소는 몰라요. 당연히 산소 얼마나 되겠어요? X는 2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1이 됩니다. 그래서 21이 이 산소의 부피가 되는 거죠. 자, 얘가 1일 때 얘는 3.5가 되는 거고 얘는 4가 되는 3이 되는 거죠. 1일 때 3.5, 4, 3이 되는데 이때 부피가 얼마다? 21이 된대요. 얼마? 20이 된대. 그럼 얘는 몇 배냐면 21 나누기 3.5를 하면 6 곱하기 6개 되죠. 그죠? 산소가 3.5일 때 21 부피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는 거죠. 얘도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얼마다? 6개. 그래서 6, 그 다음에 21, 다음 몇 번? 3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풀어봤는데 쉽지는 않겠죠. 않지만 또 계속 우리가 하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김동준 소방 방재 아카데미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맙고 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합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